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수와 오화가 있을 때 정좌우에 우리가 충을 한다 그래, 그렇죠?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오 이렇게 얘기하고 위에 있는 것을 자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자가 앞뒤로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남을 얘기하는 거야. 정남방이 아니야. 그 다음 띠로 얘기하면 말띠예요, 말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겠죠? 첫째,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화를 공부할 때 사화는 육양이었어. 그렇죠? 이제 양이 육양 정도 되면은 극양, 극음이니까 아래로 뚝 떨어지는 형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오, 오화에 오게 되면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육양이 서서히 음으로 변하다. 그러니까 일음이 희생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양의 일음이란 얘기가 똑같겠죠. 결국 여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오로 간다는 것은 화의 영역들입니다. 전부 다 여기가 화의 영역들은 어때요? 기운이 전부 다 이런 기운이잖아. 감성계의 기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의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인생이 어떤가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 어때? 딱 보니까 드디어 일음이 희생이냐. 기운이 어떻다고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아, 옛날이야 계속 지금 되겠지, 고고하겠지. 왜 잘한대? 왜 잘한대? 왜 잘한대? 왜 잘한대? 하다가 처갓집에 사돈에 팔촌에 돈까지 다 빌려다가 카드깡에 멍깡에 다 하다가 결국은 서울역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서울역은 다행이야. 그렇죠? 한강대교를 건너가지 않으면 다행이란 말이죠. 응?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름 시생의 오양 이름의 요 위치 오화는 대단히 중요하다라 얘기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수를 놓은 것과 오화를 놓은 경우는 바로 자수는 껍데기는 어떻게 되나요? 음이고 오화는 양이에요,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양이 희생해. 드디어 양이 막 시작되는 자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자수는 아주 별 볼일 없은 거 보여. 근데 오화는 화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오화의 형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거창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운에 오화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았나요? 무조건 이럴 때는 수성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화는 양이지만은 아이콘으로 본다면 요런 아이콘이죠. 여기 자수는 음이지만 아이콘으로 본다면 요런 아이콘이 돼요. 그렇죠? 왜 일양이 희생하고 여기는 일음이 희생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오화와 자화는 껍데기는 음이고 껍데기는 양인데 실제 쓰여질 때는 용 사용할 때 요 자 이 자체는 뭐예요? 체잖아, 체. 그렇죠? 체는 몸이라고 얘기해. 몸의 요건 구성이고 몸은 음이고 쓰여질 때는 양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쓰여질 때는 양으로 쓰여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포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천간은 10개지요. 그렇죠? 10개인데 갑, 을, 병, 정 이렇게 가고 지지는 몇 개예요? 12개인데 자축, 인묘 이런 식으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한 편씩 이렇게 커플로 짝을 맺으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기사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육시 갑자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여기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
천간이 육식갑자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뭐예요? 양 구조여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죠. 선생님, 여기 간목은 양의 목이고 자수는 음의 수잖아요. 그러면 음양 맞질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보시자고. 실제 쓰이는 녀석은 자수로서 보이기가 음으로 보였잖아요. 그쵸? 근데 쓰일 때는 양으로 쓰이더라. 양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였어요? 양이 희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쓰일 때는 갑자, 을주, 병인, 정명. 그러니까 몇 개가 그렇다? 자오가 그렇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 밑에 있는 것이 해수가 있었죠. 이게 육음이었잖아. 이게 오는 것이 뭐예요? 사였죠. 그러니까 해, 자, 사, 오는 어떻다? 부음포양이 있다. 부음포양에 해당되는 것은 해와 자수와 사화와 오화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병화는 양화야. 그럼 지지의 양화는 뭐예요? 지지의 양화는 사가 돼야 되잖아. 병사라는 얘기는 없어. 육식갑자에 뭐가 있다? 음화인 병오가 있단 말이에요. 응? 아셨겠죠? 그래서 일단 해자사오라는 부음포양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어서 들어보질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하냐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몸에 체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고 그냥 오화는 따뜻하고 불이고 말이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만 하고 말면은 감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감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자의 영상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굳이 갖다가 쓰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얘기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와 용이 이렇게 부딪혀 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이것을 채용의 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용의 분화. 우리가 사주팔자를요 간명할 때 이 채용을 모르면요 헤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채용의 분화, 채용이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 핸드폰이 010-1234에 1234야.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 그쵸? 010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내 멋대로 못 바꾸죠. 1234도 정해져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명이라고 얘기를 해. 명. 그렇죠? 그리고 1234 뒤에 오는 숫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요걸 운이라고 얘기해요. 응?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을 바꿀 수 없는 걸 체라고 그래. 고정이라 그러고. 운은 어때? 운은 한문을 쓰면 이렇습니다만 운은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이죠. 바꿀 수 있죠. 유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운명이래. 장난이래. 이게 변화버려도 운명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채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 사주팔자 보니까 갑오의 임신에 임신에 무슨 뭐 병인에 무슨 뭐 정사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 가령 이거 예예요. 이런 뭐 시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사람의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나요? 죽어도 못 바꾸지요? 이거는 대통령도 신도 못 바꿔. 만약에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삼석 패밀리야 내일부터. 청와대 아니면 뭐 어떤 황제의 난 패밀리 될 거야. 못 바꿔요. 못 바꾸는 뭐라고 한다? 명이에요. 명. 이걸 명이라고 얘기해.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주가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굴곡이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좋고 낮에 보면 좋은데 밤엔 싫고, 부부는 아침에 여보 했다가 저녁에는 뒤따 그릇 끼고 싸우고, 어느 때는 검은 머리 팥뿌리 했다가는 또 언제 자식 놓고 나니까 헤어지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 이것이 들어온 게 뭐라? 행운이라고 한다. 운이더라, 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운은 용의 개념이고 명은 체의 개념이더라. 뭐예요? 체용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그럼 여러분 뭘 공부하셔야 돼? 체가 중요해? 용이 중요해? 용이 중요하죠? 용,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충, 형해, 파야. 많이 들어보셨어, 그렇죠?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체용의 분화를 아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화, 자수 이런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셨어. 그러면 체용의 분화가 뭐고, 운명이 뭐고, 응? 그 다음에 고정이다, 유정이다, 명운이 뭐고, 이런 걸 다 아셨어, 이제. 제가 체 그래도 명이고, 용 그래도 운이고,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이렇게 쫙 놓고선 말이지, 이것이 명이야, 이것이 운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응? 이런 얘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있겠으면 앞자리가, 앞이 6자리죠? 뒷자리는 몇 자리예요? 7자리죠? 이렇게 나눠보면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죠. 여기 뭐야 그러면? 명이고 뭐예요? 체야. 뒤에는 내가 바꿀 수도 있죠. 이건 인위적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운인 거야. 그리고 이걸 용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용의 변화의 법칙을 우리는 이렇게 오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하듯이, 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이 시생하고 오양 이름으로 가는 것이라 운명의 뭐예요?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즉 턴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대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어떻게 하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수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수성해라, 지켜라. 수성은 뭐예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직장생활하고 승급승진하려고 애태우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딸랑딸랑 잘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응? 가정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화에 대보면 많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사전을 찾아보셨나요? 오, 이 오, 말, 이 말에 지지의 오자를, 말의 오자를 우리 말로만 알고 있잖아요. 지지의 오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교착하다, 거스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은요. 거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래서 잘 가던 이게 육양에서 갑자기 말로 오면서 일음이 툭 생겼잖아. 놀라지 않아? 놀라잖아. 양 덩어리가 갑자기 뭔가가 툭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잘 놀래. 여러분, 저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보세요. 무오를 봅시다. 무오를 봐요. 이런 사람 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이러죠. 뭘가 실룩실룩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 틱이라 그래. 왜 그래? 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일지에 말을 놓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셨나요? 보실까요? 이거 뭐예요? 무오니까 큰 동산에 불이 있는 거잖아. 불이 뚫고 나온 게 뭐예요, 이게? 화산이잖아. 화산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틱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오일주되면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 갑상선병, 편도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아셨나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양에서 갑자기 이름이 퍽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거 뭐야? 하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말은 잘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말을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놀라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외양은 어때요? 양이죠, 그렇죠? 외양은 양인데
외양은 양인데 사용할 때 어떻게 쓴다? 음으로 쓴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부음포양 체형의 변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다 이해되셨어요? 부음포양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때? 음을 내가 안고선 음을 안고 어떻게 간다고요? 포양. 음을 안고선 마치 양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포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겉껍데기와 달리 속성과 달리 실제 사용이 달리 되고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화를 놓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중 성격을 잘 띌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화를 놓게 되면. 아까 진토도 우리가 변덕을 좀 뒀었죠, 그렇죠? 오화 역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잖아. 새로운 어떤 일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깜짝 놀라듯이 이 사람들 역시도 어떤가요? 깜깜해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오화를 놓은 사람들은 주로 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화를 놓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말을 놓은 사람들은 일지에. 그래서 어떤데 우리가 결혼할 때도 참 좋잖아요. 일지에 오화를 낳거나 밤길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마중 가줘야지 하면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겠지요. 그런데 남자가 여보 나 마중 나와 그랬더니 남자가 차라리 무섭다 얘기는 못하잖아. 응? 남자가 이렇게 외로워 그래 빨리 나와 사실은 무서워 그리거든. 근데 이걸 아신다면 가서 동무가 돼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일단 이제 보시자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화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름이 시생하고 오양 이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음양의 지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양지문. 다시 얘기해서 음양지문은 뭐예요? 요건 음의 문이고 요건 양문이에요. 그렇죠? 음으로 가는 문이고 양으로 가는 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지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음양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양지문에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리거나 무엇인 것을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명지상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를 놓은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렇게 오화라든가 이렇게 살을 놓은 사람이 청간으로 보자고요. 정화라든가 이게 병화를 놓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문명지상 그러죠. 굉장히 얕은 사람들은 뭔가를 있죠. 창조하고 개척하고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성정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오양 이름이고 음양 지문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렇죠? 양수 지문이고 그렇죠? 일출 지문이고 묘지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업장을 많이 맺지만 이렇게 오화를 놓은 사람은 음양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수성하고 잘 지켜나가야지 되는 그런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자수가 됐던 오화가 되었던 어떤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혹시 무언가를 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잘못해갖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대단히 하여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한다고 하고 감성계 영역에 놓여서 화끈하게 무엇인가를 벌린다고 시작하는 점에서 광명지상이요. 그 다음에 또 정신문화의 문명의 불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는 이제 천간에 이제 보시면은 천간에 정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이제 오화가 같은 음화잖아요. 그렇죠? 오화인데 불꽃은 어떻습니까? 불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말이 달릴 때 말갈퀴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똑같아. 불이나 말이나 그 형상이
그래서 이걸 불화라. 오 말이죠, 말. 그렇죠. 이거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달리는 형상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화를 날 쓰면 성격이 어때요? 불같지 뭐. 아시겠어요? 급해. 일단은 오화를 놨으면은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화. 목화토금수의 화는 뭐예요? 식신상관의 우리가 이제 식상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성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성계 중에서도 혀가 발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래. 그래서 아주 썰을 잘 깐다 그래. 썰을 잘 깐다 그러고 썰을 잘 푼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화를 넣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청간의 병화는 약간 주책 맞은 듯 해도 정화는 다정다감하죠. 말을 잘해. 지지의 오화가 청간의 정화와 같은 어떤 영역으로서 말을 참 조곤조곤 잘하는 것들. 사화들은 또 어때요? 같은 화인데도 말을 좀 설화가 있어. 말을 좀 막 하는 경우가 있어. 병화처럼.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화는 또 사근사근 좀 잘해서 화술의 달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동물들 특성이 다 있어요. 소가 누워서 자든가요? 잘 때. 응? 소는 어떻게 자요? 소는 앉아서. 그렇죠. 말은 서서. 물도 말도 앉긴 앉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요. 말은요. 서서 잡니다. 여러분, 소에는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소의 눈에는 있어요, 없어요?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쌍꺼풀이에요, 쌍꺼풀이에요? 쌍꺼풀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소는 쌍꺼풀이 있답니다. 말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잘 보면 쌍꺼풀이 있다니까? 소를 보내. 소는 쌍꺼풀이 반드시 있어. 이게 무슨,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말은 서서 자는 동물이에요. 서서 자는 동물. 그래서 뭐야? 경계를 잘해. 그래서 의심이 많아. 말은 서서 자는 동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은 서서 자는 습성으로 인해서 의심도 많지만은 일단 포기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야? 말은 집요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일지에 오화를 놨다. 이렇게. 응?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오화를 놓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다. 아니 내가 사랑한다. 연인 사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분명하게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지구끝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서서 자는, 즉 목표 지향의 말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화를 넣으면요. 그래요. 그래서 오화 일단 음양의 분기점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 이제 절대로 이제 자오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절대 어떤 그 논리적으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오화를 놓게 되면은 일단은 일음이 이제 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시생을 한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화의 육양에서부터 이렇게 이름이 희생하니까 말이 놀라서 잘 놀라서 틱이 있고 뭐 그렇듯이 이렇게 이름이 희생하는 곳에서의 이 말을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책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떠한 그 결정을 말이에요. 결정. 여기서 보세요. 유양이 이름으로 왔으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놀래잖아요. 놀래니까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놀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종교적으로다가, 즉 종교적 어떤 그런 절대자에게 절대자 힘에 의존하려고 해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오화에게는 오화의 시기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혼동기잖아요. 혼란기고. 그렇죠? 이 혼동기라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혼동기고 혼란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오화가 들어오는 대운의 시기에 대체적으로는 종교적 절대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 심리가 강해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개종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자오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지금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이름이 희생해가지고 이제 확 내가 스위치가 된 걸 알았어. 이랬을 때 내가 여기서 벌려야 돼 말아야 돼? 수성하라 그랬어. 그렇죠? 창업이 안 돼요. 무조건 오화를 냈으면 창업 노 뭐예요? 수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수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성이라는 것은 수능이야. 순리고, 그 다음에 공부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선행이고, 이것이 수성이에요. 어떤 것처럼 하라고요? 말을 갈아타듯. 말을 갈아타듯. 이거 뭐라고요? 이게 오화의 말이에요. 말을 갈아타죠? 어떻게 하라고요? 수성의 수능, 순리, 공부, 기도로 갈아타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운명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겨울에 운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은 물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운물가 지하수 따뜻하잖아. 그 다음에 한여름의 지하수는요, 차갑잖아.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요 자수에는 음이니까 당연히 차잖아. 여기 뭐가 있다고? 일양이 희생하잖아. 그렇죠? 한 줄기 양 때문에 따뜻하고, 여기는 오화는 뭐예요? 육양이 이제 일음이 희생하는 자리죠. 그래서 일음 때문에 한여름의 물은 시원하답니다. 아셨겠나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수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물인데도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화의 모습을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달리는 말갈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래서 우리가 불의 형상으로 얘기했지만, 무당을 한번 볼까요? 무당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선 어떻게 하나요? 막 들고서 뭔가를 막 흔들고 난리를 껑충껑충 뛰죠. 이 모습하고 오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화, 즉 천간의 정화지요. 정화를 놓거나 지지에 오화를 놓은 사람이 무업에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응? 근데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 난 정화인데 나는 무업에 안 가요? 그러지? 정화야, 해수야, 여기 보니까 자수야, 여기 보니까 여기 또 해수가 또 있어. 어떤 거예요? 물속에 퐁당 빠져 있죠? 별이 물에 다 빠져 있잖아. 삶의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정화인데 사화를 보거나,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오화가 있고 사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불기둥이죠. 조갈이 오지요. 조율이 오지. 어떻게 해요? 조울이 오는 거야. 조증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헛것이 보이네, 헛것이 보이네,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귀신이 음이니까 양을 웰컴,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화일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접신하는 영역들도 많더라.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가 접신 대신 뭐 이런 공부를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어떤 종교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백말띠를 얘기할 때 아주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얘기해. 백말띠는, 여성의 백말띠는 뭐라고 그랬어요? 팔자가 X라고 얘기해. 진짜 팔자가 X일까요? 아니야. 자, 그러면 백말띠가 몇 개 있나 볼까요, 여러분? 오화잖아, 오화. 그렇죠. 요 말띠 아니야, 말띠. 말띠인데, 말띠도 목화토금수부터도 가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가니까, 목의 말띠는 가보고, 화의 말띠는 병오고, 토의 말띠는 무오고, 금의 말띠는 경오고,
수의 말띠는 이모예요. 응? 아셨겠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것이 말띠고 전부 다 그렇다고 손 치자고요. 제가 동그라미를 내서 미안합니다. 나 일간은 아니고 연주예요. 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주. 이게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갑오, 병호, 무, 경호, 이모가 전부 다 말띠잖아. 띠는 그러니까 몇 개예요? 전부 다 같은 띠가 5개밖에 없어. 응? 용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지만 오행으로 나눠진 띠가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5개니까 60갑자 아니에요. 응? 그래서 띠가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쥐띠 그러면은 쥐띠 하나. 쥐라고 하는 건 하나야. 쥐 중에서도 오행으로 나눠야 되잖아. 목의 쥐인지 화의 쥐인지 토의 쥐인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황금돼지띠 그래.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면 돼지는 뭐야? 해수가 들어와 있네. 돼지니까. 그럼 위에 뭔 연이 와야 되잖아.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토잖아. 토.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기해년이 돼야지만 황금돼지띠예요. 그렇죠? 이렇듯이 보시자고. 자, 잘 보시자고. 이제 색깔로 보자고요. 갑목은 무슨 색깔?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임은 흑색. 그렇죠? 보실까? 이렇게 보자고. 갑오는 뭐예요? 무슨 말이야? 청말이 있죠. 청마. 그다음에 정마, 황마, 백마, 흑마야. 요 백마.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백말 띠는 팔자가 드세다라고 했을 때 이 백말은 뭐예요? 경오를 백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거는 전부 다 팔자가 괜찮은데 경오만 팔자가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저 뒤에 대가 배우지만 천간은 합을 한답니다. 갑목이 기토합하고 병화가 신과 합해서 병진수가 되고 무토가 개수합하고 임수가 정화 합쳤는데 경금은 을목과 합쳐서 금으로 바뀐답니다. 다른 건 다 바뀌는데 경금만 바뀌질 않아. 오직 플러스 을목과 해서 금으로 바뀌어. 나의 속성을 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틀렸겠죠? 요즘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제일 멋있는 건 이렇게 뭐예요? 임금님의 곤룡포를 담은 아주 황마가 멋있지 않아요? 황마는 보통 우리가 많이 봐 노란 말은. 백마 멋있지 않아요? 흑마도 멋있고 까만 말, 응? 멋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 청마도 멋있고 말이죠. 근데 왜 경호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아니냐? 라는 얘기는 경금이 합을 해서 자기 속성을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믿을 수 없는 속설이니까 백말 뛰는 고집이 세니 안 뛰니 하는 것은 일체 씨잘데기 없는 잡설이다. 아시겠죠? 믿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일단 이 오화를 가지고선 오화라고 하는 것은 불 자체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삼명통행하면 봉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수대의 봉후 이렇게 얘기를 해. 횃불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기운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오화를 놓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불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오는 모든 12가지 어떤 지주 중에서 중심축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가장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듯이 이러한 우리가 용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성, 천복성 이런 얘기도 쓰더라. 근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차츰 공부하시길 하고요. 자,